이게 진짜로 마지막 윤서인이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팩트체크예요? 국정원 특활비 빼가지고 횡령하는 뭐 그런 건 줄 아냐? 그거는 임마 네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전문이지. 뭐냐면 설마 그걸 보겠어? 설마 그 자료를 찾아보겠어? 헬로우 동지들, 가짜뉴스를 헬로 보낼 헬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석 때 우리 윤선이 또 조질 거 없나 이렇게 보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족보야 족보. 지들끼리. 제일 할아버지가 누구냐? 조원진 국회의원이죠. 야, 좋아하실지 모르겠네. 개보도에 왜 신현수가 없지? 그러니까 나도 그게 아주 의아하더라고. 야, 이게 보니까 이 개보도에는 좀 위에 올라가려면 국회 한 번씩 윤세인이 이 개보 엄청 싫어하더라고. 김세희 밑에 있잖아. 하여간 아주 웃기고도 자빠지셨어. 이런 거나 만들고 앉았어. 하여간 오늘도 윤서인이를 조지러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마지막 윤서인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 예고를 미리 해드린 대로 오늘 조질 윤서인은 추석 특집. 우리 동지들이 이 아이템만큼은 꼭 해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윤서인 아이템으로 이거를 하기로 했어요. 윤서인이가 잡은 거는 이 민주당 페이스북에 추석 직전에 올라온 이 게시물인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은 저소득층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5조 273억을 지난주까지 지급 완료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석자금 총 96조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5개 추석 상수품 공급을 3배까지 확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6조. 추석 연휴에만 96조를 푸는 거야. 96조를 막 나눠줘 막. 아니 저 당엔 돈이 얼마나 많은 거지? 무엇보다 저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나와? 이거를 가지고 우리 윤서인이가 시비를 건 거예요. 제가 일단 먼저 좀 체크를 해드리고 갈게요. 정당에 국민한테 직접 돈을 뿌리는 그런 방식은 존재하질 않아요. 직접 뿌리면 당연히 안 되지. 직접 뿌리면 당연히 안 되고, 다만 이제 집권 여당이니까 정부 정책을 당정청이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런 추석 정책을 이번에 시행을 하자, 뭐 그런 거를 뭐 합의할 수는 있고, 내지는 필요하다면 예산 편성을 추가로 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예산을 민주당이 직접 뿌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사실관계를 틀린 거야. 민주당 팩트체크예요? 그러니까 잘못 썼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윤서인이는 제대로 팩트 체크를 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윤서인이는 이걸 받아서 한 100배 정도 더 개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한마디로 지금 저 사람들은 몇 명이서 막 무슨 회의실 같은데 모여 앉아서 몇 조는 여기에 몇 조는 저기에 그래 그게 좋겠다 깔깔깔깔 남의 돈을 자기들 맘대로 막 쓰고 있는 거야. 몇 조는 저기에 몇 조는 저기에. 이게 뭐냐면 일본식 정치 혐오다. 정부하고 국회가 예산을 책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자연스러운 예산 집행 절차예요. 무슨 조명 어둑어둑한데 모여가지고 야 이거는 니네가 가져가고 요거는 니네가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국회에서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정기국회 시작했기 때문에 좀 있으면 예산 심의 들어가. 네가 그렇게 궁금하면은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거기 회의록이 다 있어. 아니 이게 무슨 소소이 같은 거 국회의원들끼리 쪽지 예산 집어넣고 쉬쉬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걸 비판하는 건 내가 그럴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국회와 정부가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그 과정을 마치 사익을 추구한다, 그들끼리 막 해먹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 국정원 특활비 빼가지고 횡령하는 뭐 그런 건 줄 아냐? 그거는 임마 네가 좋아하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전문이지. 가서 물어봐. 감옥에 계시구나. 자, 그럼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와 저게 다 어디로 갈까? 누구 주머니에 저 돈이 딱딱 꽂힐까? 뭐? 서민들한테 간다고? 저 많은 돈이 저 사람들이랑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정말 순수한 서민들한테 100% 간다 이거지? 그래? 그럼 너한테는 얼만큼이 나와? 너 서민이잖아. 너 저 사람들이랑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서민 아니야? 빨리 너 통장 한번 봐봐. 네 통장에 얼마나 입금됐는지 한번 보라니까. 저 돈이면 대한민국이 대충 5천만 인구라고 치면 한 명당 무려 200만 원씩 돌아가는 돈이야. 4인 가족이면 800만 원. 야 진짜 멍청하고 답이 없다 답이. 이게 얘가 예산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윤서인이가 이해하는 예산이라는 건 이런 거야. 큰 국가 와가지고 야 니네 주머니에서 돈 다 꺼내봐. 쫙 모아가지고 뿜빠이 엠빵이다. 야 이게 현대 국가에서 정부가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그 방식이겠냐 이게? 어휴, 윤서인이가 자꾸 이상하게 말을 틀어가지고 예산을 빼가지고 나눠준다, 돈을 주머니에 꽂아준다, 그런 게 아니라고. 올해 한국의 총 예산이 470조예요. 근데 96조를 추석 때 다 풀어? 야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할 것 같냐 그게? 지난번에 임마 추경 예산 6.9조 집행하는 것도 피똥 쌌어. 근데 96조를 한 번에 그냥, 그럼 이거 자유한국당 보고만 있어? 오 얘네 놀고 있네? 조져야 되겠네. 서인아 다 조져. 자, 이어서 이거 진짜 잘 생각해봐야 돼. 근본적으로 뭔가 너무 이상한 일이야. 저 어마어마한 96조가 누구한테 어떻게 얼만큼씩 분배됐는지 넌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난 알아. 네가 모른다고. 왜 나는 알고 너는 모를까? 나는 자료를 보고 넌 안 봤거든. 여러분 이게 가짜뉴스를 만드는 애들의 패턴이에요. 뭐냐면 설마 그걸 보겠어? 설마 그 자료를 찾아보겠어? 야 찾아보는 사람이 있다. 이게 일종의 뭐냐면 정보 격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 자료가 없고 나는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떠드는 대로 쟤는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방법이지. 근데 가짜뉴스 만드는 애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자료도 없다는 거야.
1. 귀찮아서 안 읽어. 2. 읽어도 뭔 소린지 몰라. 그래서 그냥 안 읽고 떠드는 거예요 이게. 난 찾아본다. 왜냐면 이거 뭔가 이상한 게 있어? 그러면 보통의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 지성인들이라면 저거 좀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가짜뉴스 만드는 너희들 말고 우리 같은 지성인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원자료를 찾아왔어요 제가. 기재부의 추석 민생 안정대책 보도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 96조 원 지원 옆에 적혀있죠. 18년 추석 대비 플러스 10조 원. 야, 전년 대비 10조 원 증가야. 이게 무슨 말이야? 매년 집행되는 자금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올해 민주당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우연히 봐가지고 이거 월척인데? 라고 착각한 그거. 매년 하는 거야 매년. 추석 때도 하고 설에도 하고 원래 하는 거야 원래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예산이라는 게 아예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산은 세입하고 세출이 다 정해져 있어. 96조 되는 자금을 주머니에 그냥 집어넣고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어디서 튀어나오냐 그게 갑자기. 470조 예산에서 빼오는 거 아니면 그게 어디서 나와? 없어. 네 말대로 꽂아주고 싶어도 없다고. 원래 예산을 작년에 심의할 때 이미 그게 결정이 다 돼요. 기관별, 정책별, 지역별 다 이미 태그가 붙어 있어. 네 말대로 올해 돈 좀 써야 되겠는데? 이거 내년에 표 좀 받아내려면 우리가 돈 좀 풀어야 돼. 예산에서 빼다 써야 됩니다. 96조 짠 딱. 이게 안 돼. 야, 안 된다고. 그리고 이 자료를 봐봐. 어디에 자금 지원이 간다는 건지를 좀 보라고. 추석 때는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 중소상인들한테 자금을 지원한다. 근데 그 자금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정부에서 예산을 현금을 갖다가 뿌리는 게 아니고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들 위주로 해서 대출이 좀 더 쉽게 빨리 집행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주고. 그리고 추가로 뭐냐면 이미 집행된 대출들 그거에 만기를 연장시켜주거나 그런 정도를 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얘기는 우리 윤서인이가 좋아하는 작은 정부. 그래서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하는 거야. 정부 권한을 줄이고 예산을 줄이고 세금을 줄이고 함부로 돈을 뿌리지 못하게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소중한 세금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절제하면서 쓰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야. 박정희가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 때도 똑같았어. 야, 예산이 무슨 네 주머니 사정인 줄 아냐? 절제하면서 아껴 쓴다. 서인이 또 일본 좋아하니까 일본 얘기하는 거겠네. 일본 사람들은 검소하니까 이제 국가 예산 졸라게 아껴 쓰고 막 20엔 30엔 이런 거 아껴가지고 고속도로 놓고 막 이러나 보지? 일본이 지금 얼마나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데, 야, 일본이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 아냐? 졸라게 아껴 쓰는 일본이 1경 2천조다. 숫자가 상상이 안 되지? 그래 새끼야, 경부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돈은 괜찮으니까 이거는 써도 되는 돈이고, 서민층,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자금 지원은 그거는 헛돈이다? 야, 진짜 쓰레기 진짜 쓰레기. 이건 안 되겠다. 양 교수 전화해야지. 여보세요? 양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 윤서인 선생님이 정부 예산은 아껴 쓰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윤서인 선생님이 맞는 말을 한 걸까요?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IMF나 월드뱅크 같은 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 개의 주체를 이제 거시경제에서 중요한 주체로 보는데 기업하고 개인하고 국가가 있어요. 투자 여력을 이제 누가 쓸 수 있냐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 너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돈을 쟁여놓다 보니까 재정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력이 있고 돈을 너무 안 쓴다는 얘기지. 더 써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한국은 지금 세금을 걷어다가 세금을 다 쓰지 못한 거예요. 쓰겠다고 걷어놓고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써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뭐 돈 많이 써갖고 난리 났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돈을 쓸 여력이 있는 거네 국가에. 지금은 쓸 여력이 있는 거죠. 이건 어느 정도 합의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필요한데 쓴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잘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죠 나는. 근데 윤서인이하고는 합의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나도 미치겠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윤서인이 생각하면 좋은 나라네. 세금 아껴 쓰. 그런데 양 교수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충분히 재정 여력이 있는데도 돈을 막 펑펑 쓰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자, 오늘도 윤서인을 탈탈 털어봤고요. 저도 이게 마지막 윤서인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댓글창이 그냥 졸라 더러워졌더만. 니들이 올려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댓글 공격하는 이 새끼들 니네들 국가 GDP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데 자원을 투입하게 만들잖아 니네가. 아무튼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마무리. 구독자는 동지, 제보는 팀플, 헬마우스였습니다. 헬 예!